67페이지 자이스토리 업무해 보시면 동사 형용사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뭐의 개념입니까? 가변어의 개념이죠. 가변어. 그러니까 가변어라고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개념이 뭐죠? 어간과 어미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간하고 어미의 개념 기억하셔야 되고 구분해야 될 게 어간과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그렇죠. 어간과 어근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죠? 어근은 흔히 말하는 실질형 태소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간은 용언의 활용 시 가변어에서 고정시켜 놓기로 약속한 부분. 그죠? 근데 그 약속이 깨진 게 불규칙 활용이죠. 예. 약속이 깨진 게 불규칙 활용이죠.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가 가변어고 동사나 형용사한테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간의 개념이고 어근은 두루두루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단어라고 부르는 아, 품사에는 다 적용할 수 있는 게 어근의 개념이고 어간의 개념과 어미의 개념은 다변어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그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근은 뭐다? 단어에 다 고루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 동사, 형용사 구분 방법 나왔는데 가장 흔하게 많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현재, 시제, 소나말어미, 는, 니은을 붙여 보는 거지요. 그리고 동사도 명령형과 청유형 이 두 가지. 명령형, 청유형이 동사는 됩니다만 형용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명령형 어미 아라나 어라, 청유형 어미 자, 딱 고정입니다. 고정.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게 돈이 있다와 집에 있다 품사가 형태는 똑같은데 에,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품사 통용이라고 하거든요. 형태는 똑같은데 품사가 다를 때 품사 통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돈이 있자는 안 되지만 집에 있자는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이 있자는 뭐가 되고 형용사가 되고 집에 있자는 부사가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본용어, 보조용어는 필수 개념이죠. 본용어는 실질적인 의미, 보조용어는 문법적 의미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본용어과 보조용어, 뭐 씻어버렸어와 씻어서 버렸어 다르다. 하나는 완료의 의미고 하나는 정말 씻어서 버렸다라는 의미, 본.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얘기 나오는 69페이지 이게 중요하죠. 이것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죠?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판별할 때 어미를 바꿔봐라. 아나 어를 넣어서 형태가 어간어미 벼가가 없으면 뭐고 무슨 활용이고 규칙 활용이다. 어간과 어미가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죠? 어간과 어미가 특별한 이유 없이 변화하면 뭐가 된다? 규칙이다. 그래서 막뒤나 접뒤나 찻, 울 뒤에 어를 붙이면 형태 변화가 없어요. 막아, 접어, 찾아, 울어. 하지만 끄다 같은 경우에는 왜 규칙 활용일까요? 그 뒤에 어를 붙이면 뭐가 되죠? 어가 됩니다. 어간의 의가 뭐 하면서 탈락을 하지요. 의탈락이죠. 그런데 이건 왜 규칙 활용이죠? 예외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외 없다. 예외 없이 적용해요. 어간이 의로 끝나는 애들한테 아나 어를 붙였을 때 의는 무조건 탈락하기 때문에 그 무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규칙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규칙 활용에서 어간, 어미, 어간어미 다 바뀌는 불규칙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 어간 바뀌는 불규칙에 선생님 문 열어넣어라 사도 바오르라고 했죠. 사도 바오르 무슨 뜻이죠? 시옷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우 불규칙, 르 불규칙. 그래서 예문 하나씩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시읒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어 이런 식으로 시읒이 탈락하고요.
디귿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내 말 잘 들어라고 하면서 디귿이 리을로 바뀌고요. 비읍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빵을 구어가 되죠. 국어가 아니라. 비읍이 뭐로 바뀌죠? 우로 바뀝니다. 구어, 구어. 국 뒤에다 어를 붙였는데. 그 다음에 우불규칙은 딱 하나밖에 없죠. 퍼밖에 없죠. 퍼. 푸다에서 어를 붙이면 퍼가 되지요. 우탈락. 그 다음에 르불규칙은 산에 올라, 산에서 굴러, 눈물이 흘러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올라, 굴러, 흘러 이런 거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왜 르불규칙이죠? 의탈락만 됐어요. 라고 하면 규칙 활용일 겁니다. 오르다에서 의탈락이 됐어. 그리고 오라가 돼야 되겠죠. 불어가 돼야 되고 흐러가 돼야 될 텐데 거기에서 알 수 없는 현상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뭐가 첨가됐습니까? 리을이 첨가된 거는 딱히 설명할 길이 없더라. 그래서 얘는 불규칙 활용으로 정의를 했다. 그래서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활용 사도바우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중에서 딱 고정 형태는 우불규칙 하나입니다. 우불규칙은 푸다 하나밖에 없어요. 푸다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좋다. 어미부개 바뀌는 경우에 러불규칙과 여불규칙과 오불규칙이 있는데 너라불규칙도 하나 있죠. 너라. 러불규칙은 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안녕 이누프라고 그랬죠. 이누프. 이누프가 뭐죠? 이르러. 누는 누르러, 푸는 푸르러. 이르러, 누르러, 푸르러가 바로 러불규칙 딱 세 가지입니다. 이르 뒤에다 어를 붙였는데 뭘로 바뀌었다는 거죠? 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르러는 색깔 얘기하는 거고요. 푸르러도 마찬가지고. 오불규칙의 경우에는 뭐 알아, 바라라가 다오가 됐다. 특이한 말이죠. 너라 불규칙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 플러스 어라가 뭘로 바뀌었죠? 오 너라로 바뀌기 때문에 너라 불규칙. 너라 불규칙이 있으면 거라 불규칙도 있어요. 가 플러스 아라가 가거라가 된다. 뭐라고요? 가거라. 어라죠, 어라. 가거라. 너라 거라 불규칙. 오케이? 가 아라가 아니라 가라는 있죠. 어라가 가거라가 되더라. 그래서 문 열어놓으라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히읗 불규칙은 어간어미 다 바뀌는 불규칙이죠. 색처에 주로 많은데 하야타 같은 경우에는 하, 예가 되고요. 노라타라 같은 경우는 노, 레가 되고 맞죠? 예, 파라타 같은 경우는 파, 레가 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간 히읗은 다 날라가고 아나 어가 에나 예로 바뀌는 게 바로 히읗 불규칙 주로 색처에 많다. 뒤에 풀려 있습니까? 70페이지. 70페이지 풀어보세요. 요건 해야 되니까. 즐거우셨기는 기본형이 뭐죠? 그러면 비읍 불규칙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어간어미 개념 잡는 거구나.
음, 음. 다 했어요? 다 맞췄어요? 네. 1번이요? 기억, 즐거우셨길? 리을은 전성어민데요. 기를, 기를 할 때 줄은 거겠죠. 기를. 예? 기, 명사형 전성어민. 명사형 전성어민, 기. 릴은, 기르를 줄인 거겠죠, 를. 그러면 그때 여기 말로 치면은 명사형 전성어미 뒤에 즐거우셨기를 들어가면 문맥상 목적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목적격 조사를 자체를 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리을로 즐겨우셨기를이죠 원래는. 예. 줄인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됐어요?
뒤에 1등급 문제는 다 풀었습니까? 어간어미? 자, 품사론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수식어 들어가 볼게요. 수식어. 수식어니 꾸며주는 말인데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네, 수식어. 관형사랑 부사죠. 80페이지. 관형사와 부사죠. 관형사는 뭐 꾸며줍니까? 예, 체형 꾸며주죠. 예, 그래서 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부사와의 차이점입니다. 관형사에서 대표적인 관형사가 성상관형사죠. 상태나 성질, 새, 선, 외딴, 온갖 이런 말들. 지시관형사는 뭐랑 조심해야 돼요? 대명사랑 조심해요. 근데 문제는 띄어쓰기가 들어가고 띄어쓰기 된 상태에서 곧바로 체언이 왔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곧 같은 경우가 의존명사죠. 곧 같은 경우가 의존명사죠. 띄어쓰기 들어갔으니까 명사는 확실하고 의존명사에서 의존성이라는 건 뭐 때문이다? 관형사의 수식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관형어의 수식. 그때 의존성입니다. 띄어쓰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무슨 형태로다? 자리 비면서 실질이죠. 네. 수관형사도 조심해야죠. 수사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한, 두, 세, 여러, 모든. 특히 여러 뒤에 나와 있는 번 이런 같은 경우나 명 이런 거 있죠. 명과 번은 혼자 쓸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다 무슨 명사입니까? 의존명사. 체크해 두시고요. 어쨌든 수사가 아닙니다. 한 사람, 뭐 세 명, 네 명, 다섯 명 할 때 뒤에 곧바로 체온이 오면 수관형사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부사는 주로죠. 주로 용언이나 문장 전체를 꾸며주지요. 첫 번째가 대표적인 부사의 형태입니다. 예, 성분부사, 특히 성상부사죠. 너무, 몹시, 아주, 그죠? 근데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장 안에서 이동이 좀 자유롭다라는 특징도 있죠. 관형사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체면 앞에만 붙어야 되는데 부사는 좀 가능해요. 이 다행히와 같은 게 뭡니까? 문장 부사라고 하죠. 문장 전체를 꾸며. 예, 어디든 넣어도 자연스러워요. 부사의 특징에서 2번을 보시면 주로 용어 꾸며주지만 다른 부사를 꾸미기도 하고 드물게 체언을 꾸미기도 하고 또 뭘 꾸며줄 수도 있습니까? 관형사를 꾸밀 수도 있어요. 너무 헌 이런 식으로 부사가 뭘 꾸며준다? 관형사 꾸며주는 얘기가 나와 있고 아주 빨리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겨우 조금밖에 모이지 않아서 조금 명사 이런 식으로 3번에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이것도 관형사와의 차이점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사의 종류에서 성상, 지시, 부정부사 있는데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근데 깨끗이 같은 경우에 이때 이가 뭐라고 하죠? 깨끗이 할 때 이. 깨끗하다에서 이제 온 말이잖아요. 이때 이는 파생접사가 되는 거죠. 이때 이가 대표적인 부사형 파생접사 이. 이것도 기억해 두면 좋죠. 깨끗이 할 때 이. 부사형 파생접사. 그다음 양태부사 뭐 접속부사 됐고요. 뒤에 문제 풀려 있습니까? 그다음 관계형과 독립어이 있는데 관계어의 단어와 단어의 관계 설정을 해주는 중요한 애가 바로 뭐죠? 조사죠. 특히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조사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무슨 조사? 격조사가 있죠. 격조사. 격조사는 문장 성분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만들어 주면 주격,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목격조사가 붙으면 무슨 어가 되죠? 누군가를 부르는 말, 독립어가 됩니다.
그래서 주격조사는 세 가지 종류, 이하고 가를 높이는 말이 깨서가 되겠죠. 목적격 조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을. 목격 조사는 주격 조사와 형태가 똑같으니까 조심해야죠. 뭘로 판별하는 겁니까? 서술어로 판별하는 겁니다. 서술어가 정해져 있죠. 뭐하고 뭘로 정해져 있죠?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 자체가 바로 보어다. 서술격 조사는 이다. 관형격 조사 딱 하나밖에 없죠. 의. 관형격 조사는 생략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생략이 가능합니다. 생략은 가능한데 띄어쓰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띄어쓰기를 해야 성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생략은 가능해도 띄어쓰기는 해야 된다. 고향 친구라고 해도 되지고 고향의 친구라고 해도 되지만 고향 친구라고 그랬을 때 붙여 쓰면 안 돼요. 고향 친구가 그러면 뭐가 돼 버려요? 붙여 써 버리면. 그러니까 합성어가 돼 버리죠. 그러니까 고향 띄고 친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만두 중에 고향 만두라고 있잖아요. 그때는 띄어 써야 돼, 붙여 써야 돼. 야, 슈퍼마켓에서 고향 만두 사와. 그럴 때는. 그렇지. 근데 고향 만두가 그립다라고 할 때는 그 고향의 만두대 고향의 만두 뭐야? 그렇죠. 그리고 부사격 조사는 대표적으로 애자로 붙은 말들이 많죠. 에서, 에게, 에로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99.9%뭐 하나 빼고 주격 조사 특수 형태로 하나 더 있죠. 에서가 단체에 붙는 주격 조사 에서 하나 있죠. 예문 하나 기억해 두라고 했죠.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했다의 주체가 누구죠?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에서든 뭐다? 주격 조사 단체를 나타낼 때 특수 형태 에서가 하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고요. 이 보조사는 사실은 엄청 많죠. 옆에 오른쪽 보면 알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는, 만, 도, 요까지 정도 기억해 주면 되는데 요가 재밌어요. 상대 높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요체라고 있잖아요. 상대 높이. 그게 바로 조사입니다. 좀 특이한 거죠. 예, 어미가 아니라 조사 개념이다. 예. 그다음에 독립언에 뭐가 있다? 감탄사 딱 하나죠. 감탄사. 감탄사는 놀람, 부름, 대답. 글쎄요, 이런 게 대답이잖아요. 이런 것도 감탄사입니다. 예. 글쎄요 자체가 감탄사, 보조사죠. 글쎄요거. 예. 그리고 2번 같이 오른쪽 2번 같이 감탄사의 종류. 별다른 의미 없는 소리죠. 예, 군소리 같은 거, 뭐 그런 거. 조사와 결합하지 않습니다. 결합하지 않아. 단독으로 문장을 이룰 수도 있다. 문장 안에서 위치가 뭐하다? 자연스럽다. 보통 조사와 결합하지 않지만 예외가 있다. 그럼요 할 때 요. 이때 요가 바로 뭐다? 보조사. 예. 뒤에 문제 풀려 있습니까? F도 풀려 있습니까? 그리고 어휘 체계는 넘어가도 되고 여기에서 반의, 유의, 중심의미, 중변의미 이거는 알아줘야죠. 여기 87페이지 보면 단어의 의미 관계에서 예, 이건 중요하죠. 다의 관계. 다의 관계 정의가 뭐예요? 예, 그때 중요한 건 다이어는 하나의 표제어로 등재된다. 그리고 다이어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어와 무슨 어? 중심의미와 주변의미. 이거는 의미의 연관성이 있다 없다? 그렇지. 그게 다이어고요. 동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표기는 똑같은데 왜 동음이어라고 하죠? 의미의 연관성이 없다. 그래서 달이 원 밑에 1, 2, 4로 돼 있는 건 무슨 관계죠? 맞아요. 근데 달이 1과 밑에 달이 2, 아예 다른 단어로 규제가 돼 있죠. 이런 건 무슨 관계? 동음, 이의 관계. 이거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셔야 돼요.
88페이지 문제 풀렸나요? 유의관계는 무슨 뜻이지요? 유의관계. 의미가 서로 뭐하다? 비슷하다지. 발음 자체는 다릅니다. 발음 자체가 달라요. 네, 발음 자체가 다른 거고. 그리고 우리말에서 유의어가 됐고요. 단위 관계는 뭐 이거는 뭐 예, 대립이죠, 대립. 예, 대립입니다. 대립이에요. 그거는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상하관계도 마찬가지 어려운 건 아니죠. 의미가 포괄되느냐, 포함하느냐, 포함을 당하느냐. 그래서 상위어, 하위어라고도 하고 상위어, 하위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반어의 종류는 잠깐 눈으로 보시면요. 상보 반어가 있죠. 도 아니면 뭐, 여자 아니면 남자, 살다 아니면 죽다. 근데 이건 문법적 개념이죠, 사실. 여자, 남자, 요것도 사실 요것도 좀 애매하죠, 요즘에. 살다 죽다 사이에도 뭔가 있긴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는 도 아니면 뭡니다. 등급 반어는 뭐다? 중간 개념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길다, 짧다, 춥다, 덥다 이 사이. 그다음 방향반이어도 있습니다. 관계반이라고도 하고 방향반이요. 의미상 방향성이나 관계 측면. 예. 시작과 끝, 위와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옆에 문제 풀려 있습니까? 지 파트는 문제 돼 있나요? 여기 사전 보는 방법은 알아둬야죠. 요거 사전 보는 방법. 그 94페이지 보시면 사전 보는 방법 있죠, 요거. 예. 그거 여기에서 품사 판별하는 것도 옆에 나오죠. 들다 일 뒤에 동이라고 나왔으면 동사고요. 밑에 보면 뭐뭐에 뭐뭐으로라는 말은 이건 문장에서 뭐가 필요하다? 예, 서술의 자릿수랑 문장 성분 얘기해 주는데 뭐뭐에 뭐뭐으로는 무슨 성분이죠? 부사어. 이때 부사어죠. 얘는 몇 자리 서술어가 되겠습니까? 아니 두 자리죠. 뭐뭐에나 뭐뭐으로는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뭐뭐에나 뭐뭐으로는 선택 가능하다. 얘는 두 자리 서술어죠. 세 자리 서술어가 아니죠. 네. 저는 보는 방법 알아야 됩니다. 그럼 들다 포 같은 경우에는 또 쓰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뭐을 뭐뭐애가 들어갔으면 몇 자리 서술어. 그렇죠. 뭐뭐을은 몇 자리 서술어.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밑에 보면 사전 정보에서 정리해 놓은 거 예, 잘 봐야 됩니다. 뒤에 사전 활용 돼 있나요? 꼼꼼하게 잘 하셨네요. 그다음에 음, 이거는 뭐가 되지요? 뭐가 될까요? 이거는 그다음에 문장 성분 나오는데 문장 성분. 여기 보시면 문장의 단위 몇 페이지죠? 그, 예, 108페이지. 문장 성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문장의 주성분 뭐 있습니까? 주, 목, 보, 서. 여기서부터는 문장 개념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죠. 문장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성분 두 개가 뭐예요? 그 중에서 하나 더. 그러니까 그래서 서술어 먼저 찾는 겁니다. 서술어 먼저 찾고 그 서술어의 주어가 뭔지를 찾아야죠. 그래야 나중에 견문장 판별할 때도 좀 편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는 첫 번째 주격조사 이가께서
그리고 이각개소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은는만도 맞죠? 그리고 생략도 가능하죠. 주격조사는 조사는 생략 가능하니까. 예. 그리고 서술어는 자 서술의 형태 세 가지 뭐 있죠? 동사, 서술에 올 수 있는 품사 세 가지. 동사랑 형용사랑 체언에다가 뭐 부사가 왜 와요? 체언에다가 서술격 조사 뭐가 붙는다? 이다가 서술의 형태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죠. 동사, 형용사, 그다음에 서술격 조사 뭐다? 이다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죠? 자, 그다음에 서술어의 자릿수에서 뭐가 필요하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까지 있죠. 한 자리 서술어만 뭐만 필요한 거? 그렇죠. 주어 하나만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맞죠? 그다음에 두 자리 서술어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주어, 목적어, 주어, 보어, 하나가 뭐죠? 주어랑 무슨 부사어? 필수 부사어 형태. 예. 그리고 세 자리 서술어는 고정입니다. 뭐뭐뭐. 그렇죠. 이래서 4년번을 막 말아줘야 되고요. 옆에 문제 풀려 있습니까? 문제 푸셔야죠. 왜 이거는 풀려 있었을 것 같은데 안 풀렸나? 아, 목격조사 2가 워, 되다, 아니다. 이거 뒤에 나오겠죠. 예? 틀린 거 없냐고요. 자, 세 번째 여기 보시면 목적어 한번 보시면요. 목적격 조사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을을 있고 거기에는 보조사도 올 수 있습니다. 은는, 만도 그리고 생략 가능합니다. 생략은 가능하지만 뭐는 해야 된다? 띄어쓰기는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 띄어쓰기 이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보어는 서술어 형태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말 자체가 보어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복격조사, 주격조사랑 형태 똑같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하고 가가 들어가고 보조사 뭐도 들어갈 수 있다. 은, 는, 만, 도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보어와 주어 구분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죠. 되다 아니다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다를 뭘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주어 서술의 형태로 해석하면 뭐가 돼버리죠? 서술절이 돼버려. 예, 주주서가 돼버리면 서술절이 돼버리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분명성문 다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네,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